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he Gate Control Switch, Gate 제어 Switch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The Gate Control Switch is turned on with a positive trigger and off with a negative trigger. 그래서 요 소자의 특징은 우리가 positive 양 트리거를 갖다 가해주면 양 트리거 전압을 가해주면 이 스위치가 on 켜지고 그리고 트리거 전압을 가해주면 of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요 소자 자체만 본다면 요거는 일종의 SCR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그 에너드와 캐소드가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건 SCR 심볼인데 단지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SCR은 양전압을 가해서 ON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오프를 시킬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지전류 이하 SCR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유지전류 이하로 전류를 강화시켜서 영어로는 low current dropout 저전류 강화라는 방법을 써서 이것을 끄죠. 뭐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압을 갖다가 낮추어서 끄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 때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그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에 양전압뿐만 아니라 음전압을 가해줘요. 음전압을 가해주면 우리가 알다시피 게이트와 캐소드는 PN 접합이니까 음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당연히 역방향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류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이트 컨트롤드 스위치, 게이트 제어 스위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켜고 끄는 것을 갖다가 게이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SCR은 어땠죠? 게이트에서 키는 것만 턴 온 시키는 것만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턴 온 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게이트에 한 번은 양전압의 펄스라는 것은 뭐죠? 짧은 시간에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짧은 시간 동안 작동하는 전압. 그래서 이렇게 양전압 펄스를 가해주면 당연히 여기에 정귀한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사이에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내부 저항은 작아지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매우 작겠죠? 내부 당이 작으니까. 그래서 걸린 전압이 이제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 A에서 이게 로우로 바뀌어요. 로우로. 그러다가 내가 이제 게이트 전압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음전압을 가해줘요. 그래서 PN 접합을 갖다가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시키면 당연히 전류가 끊기니까 이 SCR이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내부 저항이 매우 크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RL이 아니라 요 스위치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압이 하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 시점에서 하이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양 전압을 게이트에 가해주면 다시 턴 온이 돼서 전압이 내부 저항이 작아지고 출력 전압이 로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음전압을 게이트에 가해주면 이제 턴 오프가 돼서 내부 저항이 커지고 출력 전압이 계속 커지는. 그래서 요 소자에 우리가 출력을 보면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디지털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각파, 구형파, 우리말로 구형파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사각파, 스퀘어 웨이브죠. 그래서 이러한 구형파를 갖다가 우리가 발진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타 사이리스터를 논의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컨트롤 스위치, 실리콘 제어 스위치라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봤던 기존의 SCR, 실리콘 컨트롤 렉터파이어, 실리콘 제어 정류기의 특징은 뭐냐? 단자가 몇 개였죠? 세 개. 있죠? 양극, 애노드, 음극, 캐소드, 그리고 게이트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게이트가 한 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캐서드 쪽에 음극 쪽에 게이트를 하나 달아주고 양극 쪽에 또 게이트 하나 달아줍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게이트로 입력할 신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경우에 매우 유용하겠죠. 그래서 캐서드 게이트로도 작동할 수 있고 애너드 게이트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리스트는 4층 다이오드 PNPN으로 구성되는데 이 애너드 게이트는 맨 위에 P 밑에 N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캐소드 게이트는 N의 애너드 게이트 그 밑에 P에 캐소드 게이트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he silicon control switch is a low current device. 그래서 이 소자는 일반적으로 저전류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 SCR의 그 작동 범위가 대체적으로 전류로 따지면 암페어 수준이라면 이것은 주로 밀리암페어 정도의 저전류 그 응용에 주로 사용되고 중요한 차이는 게이트가 한 개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Either gate can be used to trigger, close or open this device.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게이트가 이 소자를 갖다가 단락시키거나 개방시키는데 쓸 수 있다.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사이리스터에는 소위 말하는 UJT, PU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UJT는 뭐의 약자냐 하면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접합 트랜지스터, 그리고 PUT는 프로그래머블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프로그램되는 단접합 트랜지스터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항상 몇 개죠? 단자가 3개죠? 3개입니다. 그래서 UJT와 PUT는 단자가 3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자의 기능은 하나의 접합, 하나의 PN 접합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유니정션 소자라고 부릅니다. Popular at one time for use as oscillators and timers. 그래서 그 한동안은 굉장히 이것이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뭐에? 발진기나 타이머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사용해서 주로 삼각파 혹은 펄스를 발진시키는데 또 혹은 시간을 재는데 타이머로서 이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Op-amps and timer ICs are replacing these devices in many of their applications.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op-amp, 연산 증폭기하고 타이머 IC, 타이머 직접 회로가 이러한 소자를 갖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용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UJT, 단접합 트랜지스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단자 3개예요. B1, B2, 그리고 여기에 1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PN 접합이 여기 있습니다. PN 접합. 그래서 우리가 이 PN 접합이 순방향이 되는 순간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전류가 1로 흐릅니다. 그렇죠? 이게 역방향으로 있는 데는 전류가 B2와 B1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B2에서 B1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하지만은 요 PN 접합이 순방향이 되는 순간 전류는 어디로 흐르느냐? 맞습니다. 2m 단자와 요 베이스 1 단자 사이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응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밌는 발전기라든가 혹은 타이머라든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재에 그림 15-38 하고 15-37과 15-38을 보시면 15-37은 UJT고 15-38은 PU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 입력 단자의 이 입력 전압으로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커패서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보세요. 커패시터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압이 약하니까 요 PN 접합이 순방향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입력 전압은 이렇게 쓱 증가하죠. 그렇죠?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요 커패시터 전압이 임계점을 초과하면 이게 순방향이 되겠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요? 급속하게 흐르겠죠. 즉 커패시터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톱니파 아시죠? 그, 그, 소투스, 톱니파 형태, 이러한 톱니파 혹은 톱니파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단자와 요 단자 사이에.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요, 그 베이스 단자에 저항을 하나 달아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전류가 처음에는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다가, 이것이 순방향 되는 순간 전류가 갑자기 흐르면서 여기 있는 저항에 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전압이 없다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펄스를 갖다가 또 B1 단자에 내가 저항을 하나 달아주면 그 저항의 양단에 내가 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발진기, 아까 말했지만 내가 톱니파라든가 혹은 펄스를 갖다 발진하는데 또 타이머, 톱니파라든가 펄스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면 시간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타이머로서 이 소자를 사용합니다. 자, when Vin reaches the standard voltage, 분리전압, standard 분리전압, 우리말로 하면 분리전압이라 번역이 돼요. The resistance between the emitter and B1 drops dramatically. 그렇죠. 이미터 단자 P형 반도체와 베이스 단자 B1 이 사이에 저항의 레지스턴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떨어지겠죠. 왜? 순반향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단접합 트랜지스터의 작동을 대해서 논의했고, 이것이 심볼이 되겠습니다.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 B1로 전류가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물론 B1과 B2 사이에는 이렇게 항상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일로는 항상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 P와 N, E와 B1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이미터 전압이 standard voltage, 분리전압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PN 접합이 순방향이 돼서 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로에서 주요 작동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요 작동은 요 B와 B1, 요 PN 접합에서 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POT는 뭐예요? Programmable Unijunction Transistor라고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는 코드를 입력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이 게이트 단자에 여기에 이제 구조를 보다시피 PNPN 있죠? 여기에 N 타입의 게이트를 달아줘요. 게이트를. 그 무슨 얘기냐면 P와 N 타입 그 사이에 게이트를 가해서 여기 뭘 만드는 얘기예요? 여기 반전층을 만드는 얘기예요. 반전층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홀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내가 어떤 크기로 바이어스를 해주냐, 어떠한 크기로 바이어스를 해주냐, 내가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을 갖다가 내가 적절하게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그쵸? UJT와 응용 분야는 유사합니다, 여러분. 응용 분야는 유사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게이트와 요 사이에, 그쵸? 요 사이에 내가 커패시터 하나 달아주면 커패시터 값이 충전이 될 때까지는 충분한 게이트 잠이 되지 않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완료되면
그러면 여기에 반전체를 형성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내가 요 단자 사이에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냐면, 맞습니다. 그, 톱니파, sawtooth를 갖다가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요 단자, 요 단자에다가 내가 저항기를 하나 달아주고, 그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방전될 때만 이렇게 펄스가, 전압이 걸리는 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UJT와 PUT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이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내가 웹에서 바이아스를 해줘서 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딱 한 개가 아니라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전압을 바이아스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것이 그 스탠드 볼티지, 그쵸? 스탠드 볼티, 분리 전압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 한다 해서 프로그래머블 U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거의 이해했죠? 그래서 요 게이트 단자에 내가 커패시터만 연결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바이아스를 해줘요. 저항기를 하나 달아주고 여기에 전원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압, 내가 여기 만약에 이거 R1이고 여기 R2라면 R2에 이미 일정한 어느 정도의 전압을 갖다 가해주면 커패시터가 100%다 충분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 트리거 전압을 갖다가 이 커패시터의 그 충전 정도를 갖다가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그 톱니파의 높이도 내가 높이를 갖다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잘 프로그램돼서 작동한다 해서 보다 편리하겠죠. 그래서 PUT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작동 원리를 좀 다 이해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 여러분들이 좀 그 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반드시 교재를 좀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회로도도 나오고 또 내가 설명한 내용이 보다 명료하게 그래프 혹은 회로도에 표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리스터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이리스터는 뭐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말로 어원이 그리스어인데 영어지만은 어원은 그리스어인데 그 뜻은 도어라고 해서 도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도어는 내가 문을 열면 그게 열려 있죠. 누가 와서 닫아줄 때까지 있죠. 그래서 이 사이리스의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 게이트 단자 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한번 온을 시켜 놓으면 오프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누가 와서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으로 다시 말해서 뭐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지 전류, 홀딩 커런트 그 이하로 전류를 떨어뜨리면 로우 커런트 드랍 아웃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압값을 낮춰두든지 아니면 전압을 꺼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 전류값이 유지 전류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돼서야 오프가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배웠지만은, 게이트 컨트롤 스위치처럼, 그, 게이트에 이제 양전압, 음전압을 다 가해줘서, 게이트에서 온과 오프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좀 더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이것은 한번 온을 시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문과 같이, 문도 한번 열면 닫아줄 때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죠.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사이리스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있죠?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트러블 슈팅 고장 점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circuit analysis and troubleshooting involve troubleshooting at the component level. 그래서
회로 해석이나 고장 점검은 소자 레벨에서의 문제 해결 혹은 고장 점검이 포함된다. 관계된다. 그렇죠? Troubleshooting to determine a defective functional block is troubleshooting at the system level. 그리고 결함이 있는 기능 블록 혹은 기능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고장 점검은 시스템 레벨에서의 고장 점검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뭐 말이 좀 당황하고 하기 때문에 좀 명료하게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럼 그거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그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그러면 시스템 단위에서 시스템 수준에서의 고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스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 배터리 있죠. 거기에 수신 발신 안테나 있죠. 또 안에 CPU 있죠. 있죠?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LED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 기능 블록이에요. Functional block. 우리말로 한다면 뭐 굳이 한다면 기능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결함이 있으면 defective, 결함이 있으면 스마트폰 전체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장 점검을 할 때는 먼저 요 순서를 갖다가 그 소자 레벨, 시스템 레벨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먼저 시스템 레벨에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에 그림 15-48 그림 15-48 교재 그 15장의 맨 끝에 보면 그림 15-48 있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부하 보호, 그쵸? 부하 보호 회로가 있습니다. 부하 보호 회로. 그랬을 때 혹은 부하 보호 장치 있죠? 그 과하 전압으로부터 부하를 보호하는 부하 보호 장치가 있죠?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부하 보호 장치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개의 그 사각형 블록이 있죠? 블록.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펑셔널 블록, 기능 블록이에요. 알겠죠? 기능 블록. 그래서 부하 보호 장치를 보면 여러 개의 기능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아울렛, 퓨즈, 트랜스포머, 브릿지 렉터파이어 앤 필터, SCR 크로바, 또 로드, 부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의 펑셔널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력이 출력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콘센트가 하나가 블록이고 그 다음에 퓨즈가 있으면 퓨즈가 또 하나의 블록이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가 또 하나의 블록이고 그리고 정류기 그래서 브릿지 정류기가 있으면 브릿지 정류기와 입력 필터가 있으면 또 하나 블록이고 그리고 SCR 크로바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뭐라 했죠? 부하 보호 회로라고 불렀죠. 그래서 SCR 크로바라는 부하 보호 회로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포함했을 때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은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다. 뭐 부하 보호 장치 혹은 뭐 그 과전압 그 보호 장치 그렇죠? 혹은 뭐 UPS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로 그렇죠? 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스템이 하는 것은 뭐죠? 부하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박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펑셔널 블럭이에요. 그랬을 때에 입력 신호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각 블럭을 통과해서 그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블록의 출력 결합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VA, VB, VC, VD, VE, VF, 부하 저항값 RL 있죠? 그리고 SCR은 온인지 오픈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해서 우리가 한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전압은 우리가 뭘로 사용하느냐? 뭐 AC 신호니까 오슬로스콥을 사용해서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뭐 SCR이 온이냐 오프냐? 그것은 우리가 SCR 그 회로가 온인지 오프인지는 우리가 뭐 온과 오프니까 말 그대로 저항기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하의 저항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단계별로 우리가 오슬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출력 전압을 측정해서 어느 한 출력 전압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블록은 뭘 만들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회로로 만들어져 있어. 서킷으로 만들어져 있어. 회로로. 그죠? 그래서 요 하나의 블록은 그 내부에 회로가 있다. 한 개의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여러 개의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의 블록은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 블록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안에 하나의 회로가 있다고 본다면, 이 블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회로를 갖다 우리가 해석하고 회로의 문제 해결할 때에는 뭘 사용하느냐? 그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자 레벨, 컴포넌트 레벨에서의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오음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음의 법칙. 소자 레벨에서는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소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소자가 뭐 열을 받아서 탈 수도 있고 단락될 수도 있고,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소자가 타서 만약에 개방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저항계를 사용해서 소자 양단에 저항계를 갖다가 가해주거나, 혹은 소자 양단에 전압계를 가해주면, 그렇다면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개방 상태라면 저항값이 무한대로 나올 것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은 0, 측정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또 반면에 어떤 이유로 단락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단락이 됐으면 되죠? 맞습니다. 단락이 됐으면 우리가 내부 저항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리고 또 전류는 잘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저항계를 사용해서 전류값이 매우 작은지 확인하거나, 혹은 전류계를 형성해서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갖다 확인해도 우리가 그 한 소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레벨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때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functional block, 그렇죠? 기능 구역이 결함이 있는지 defective를 먼저 파악하고, 주로 오슬로스콥, 그렇죠? 또 보조적으로 어, 저항계나 전압계 등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한 펑셔널 블록을 우리가 찾아내면, 결함이 있는 블록을 찾아내면 그 내부는 회로들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회로는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자,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레벨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전압계, 저항계 혹은 전류계, DMM을 사용해서 어,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개념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요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초보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재미있게 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녕.